본의 아니게 자주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고자 요즘 이제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략하고 주력산업이 이런 요새 새로운 신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가 편의산업이라든지 기초 체력이 좀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나. 올해 1월부터 많이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드디어 시즌이 시작하는 4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약 17개 사업에 901억을 포함해서 1738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금 우리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 사업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 산업인데, 뿌리 산업이라는 게 기간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우리 도에서 아산의 테크노밸리가 뿌리 산업으로 지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서산 인더스트리가 이번에 이제 지정 절차를 받고 있는데 최종 절차만 남고 세 단계 단계를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뿌리 산업에 지정이 되는 걸 국비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약 5년간 13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 뿌리 산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랑방, 그다음에 그분들이 같이 모임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그런 것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 산업이 보다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가 주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이게 주력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은 각자가 활동하게 되고 각자가 영위를 하게 됩니다. 융복합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UAM이나 미래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자동차 부분, 미래모빌리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창에다가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고, 차량용 반도체 저희가 7,575억짜리 예산을 신청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또 이제 금속도 갈수록 가볍고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금속, 분말금속 센터를 첨단금속은 완공을 했고, 분말금속도 조만간 완공이 되고, 첨단화학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후방이 연계돼서 앞으로 큰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왔는데, 작년 올해 저희가 혁신기관들을 한 10여 개를 유치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혁신기관보다는 그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역외 유출도 심하고 한국에 편중되는데, 이것을 골고루 나누고 각 지역에서 자기들 역량을 펼칠 수 있으려면 혁신기관과 같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혁신기관을 유치하고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산업이 이번에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가게 됩니다. 이게 10개 기업 이상이 하나의 클러스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산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에 강진에 그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공간이나 그 지역 내에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이 그전에는 우리 천안 아산에도 좀 유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LG가 5성으로 가다 보니까 충북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소형 2차 전지 쪽에서만
있었고 또 거기다가 ESS 시스템 때문에 그 전기차 화재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가 올해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통해서 139억 원을 2차 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사업을 따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충남이 주가 되고 충북이 이제 보조가 되는데 충북은 이제 대형 배터리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충남은 소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몇 개 2차전지 아주 부품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금산에 가면 리튬 플러스라는 그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집중이 되고 이런 실질센터가 같이 갖춰진다면 우리 충남도 SDI가 오늘도 간담회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전부 청주나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그런 기업들이 오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까지 대학과 연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또 부진했던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반을 담은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입니다. 우리 자동차 전용입니다. 무려 관창 지역에 하는데 국비 150억, 3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가 100이라는 수치가 처음에 나오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활용도가 80% 이하가 떨어지면 자동차 배터리로서는 수명을 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폐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재사용하는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광물 같은 거를 보충해 준다든지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재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리유즈 아까 그냥 제재조 리유즈는 예컨대 뭐 야구르트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폐배터리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 그걸 이제 몇 개를 집적을 시켜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게 리유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같은 경우 거기서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중요 광물들을 빼내는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를 갖고서 거기 보충을 해준다든지 보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관창에 두게 되고 향후에는 우리 내포 쪽에 폐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폐배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홍성 근마에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걸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경량금속이 앞으로 이제 주된 산업이 될 겁니다. 경량금속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하는 단계 중에 첫 단계로 관창의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소차 통합평가시험국책센터입니다. 2017년에 FCV라고 수소 상용차에 대한 실증센터를 예산에 있는 자동차 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소차 통합평가 기반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억에서 총 90억인데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부품을 고도화할 수 있고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정 부품을 할 때 인증하는 걸 보면 우리 계제되신 우리 자동차 센터에 가서 보시면 아주 저온에다 수소 같은 거 저온에서 실험을 하고 그걸 바로 또 최상온 200도 되는 데서 이걸 계속 실험을 겹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의 시스 같은 경우는 로봇가 타는 것처럼 똑같이 올라타서 거기서 앉았다 다시 내리는 방법을 한 26만 번을 배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순정부품 자격을 주는 그런 수소 부품에 대한 실증센터를 우리 지역에다
유치했다는 상당히 공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수소에 있어서 승용차 부분은 좀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상용차 부분,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은 수소단지가 3개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강진의 블루수소, 고령의 블루수소, 그 다음에 대산의 그레이수소가 그레이수소는 무생수소이기 때문에 그번에 현대오일의 그 주유소망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그 수소 생산이 큰 데가 10,000톤이라고 합니다. 올 7월이 되면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세계 최대가 됩니다. 근데 26년이 되면 우리 고령 지역에 25만 톤이 SK E&S가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20만 톤은 기체 수소가 되고 5만 톤은 액화 수소가 됩니다. 액화 수소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큰 수송의 혁명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모 교수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드론을 갖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했더니 2시간 정도를 나르더라. 근데 무게를 더했더니 1시간 정도 줄어들더라. 기체 수소를 갖고 했더니 13시간을 그걸 활용하더라. 액화 수소를 했더니 22시간을 가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수소 공장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블루수소의 문제점은 1톤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 내지 7톤의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SKN에서는 그걸 아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를 시켜서 지금 배를 건조하고 있는데 배에 건조해서 호주나 이런 데 가서 폐가스에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린 수소랑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수소 공장이 있고 그런 액화 수소 공장이 있다는 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의 연료와 그다음에 수소의 산업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풍력도 단순하게 풍력을 해서 전기로 이어질 것보다는 우리 도가 지금 전기 생산이 228%를 합니다. 228%, 우리가 도가 쓰는 양의 228% 생산합니다. 그럼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지금 쓰는 거에 약 2배 정도를 쓴다고 봅니다. 근데 석탄화력이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140에서 150%를 자립화하는데 여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할 가능성이 전부 2위입니다. 2위면 태양광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쓰고 남으면 지금 이제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거기서 발전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청정선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수전해라 합니다. 수전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이 첫 삽을 떴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그거를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건의 사업은 제일 뒤에 붙여놨는데 아직 큰 사업들은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큰 사업들은 지금 계속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데 한 달여 동안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서 17건의 국비가 901억 원, 총 738억 원을 했다는 건 우리 10조 시대의 예산을 주도한 우리 충청남도에 큰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기왕 그 정도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따랐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실 때는 소속 성명과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전환 업무도 이쪽이 맞나요? 어쨌든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특별법 제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석유 발전 어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있던데 어쨌든 최대한 어떤 기존의 에너지 석탄 발전 이런 것들이 다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역에 잔류하게 만드는 노력도 좀 필요한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 하나 여쭤보고 죄송한데 지방은행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되는지 좀 에너지 전환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석탄을 폐지시키고 그걸 뭐 이제 문화발전소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저 영국 같은 데 미술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영국 같은 데 도심에 있고 그리고 문화발전소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통제 제한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석탄 발전소가 있고 또 송전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900여 킬로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어왔는데 15개가 저 폐지가 되면서 한 10여 개가 다른 데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있으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해서 그 발전소를 가동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수소 터빈 집중센터를 465일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두산중공업이 저희랑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터빈에 대해서 실증을 마치면 예타로 한 1조 2천억짜리 예타로 들어가서 거기 지금 있는 폐쇄된 발전소를 활용해서 다시 발전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운송하는 부분, 그리고 LNG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해서 기존에 있는 기관망을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노동전환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고령에 제가 중증운전을 봐라 그랬더니 2022년도에 2,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줄었느냐? 300에서 5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단순 수치를 놓고 그때 저희가 이제 분석을 들어갈 건데 2,000명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고령이 10만이 빼졌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쪽에 그 발전사나 이런 데 사는 거는 17명만 자연상태다. 그리고 72명은 신사천 화력으로 그쪽에 여부를 둬서 거기 흡수했다. 그러면 89명 아닙니까? 89명인데 2,000명이 빠졌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하도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포 조선업 사태 때 보면은 그때 그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행안부한테 도움을 받아서 중등 이전하는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조선업의 용접 공들은 상당히 고급 기술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디로 이동했나 봤더니 평택 고덕으로 제일 많이 왔고 중국으로 많이 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중년 45세 이상들은 별로 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십장 자기 리더를 가고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45세 이상들은 가정이 거기에 있고 애들 학교가 있는데 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걸 한번 봤더니 그런 정보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이 폐지가 되면 7,500명이 준다. 그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드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폐지에 관한 법이 있고 구조강화법이 있습니다. 구조강화가 지역 발전을 하고 그 스타트업을 만들고 농업이나 철도, 항공 이런 부분을 그 기간 산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해서 저희가 석탄 화력 폐지 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에 저희가 구조강화 부분, 지역 발전 부분을 강하게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그 지금 발전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끌어가는 게 가장 지상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은행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은행이 파산되고 하면서 대전시가 하는 방식 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인데 그쪽에서 지금 다시 이제 논의가 잠깐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바로 9월 지나면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될 거로 봅니다. 좀 쉬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오태N 임원석 기자님. 직접. 예, 오태N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축전지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이요? 예, 2차전이요. 예. 실제 이제 축전지 그 공장을 하고 시설을 가다 보면요, 연약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연약하고 또 폐축전지 관리하는 데는 더 연약합니다. 그 시설이요, 너무 연약해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그 관리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 자리는 그 복구를 하려고 하면요 수십 배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그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 지금 고열이 발생합니다. 고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걸 많이 효율성을 낮춰서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대충 어딘지 알겠는데 거기도 그래서 거기 도심에 있고 주변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거기도 이점을 검토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민원이 덜 생기고 그러면 그 효율성 높은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저희가 도와는 주는데 그 기업을 또 저희가 전적으로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양화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2차전지 실증센터도 그 가져온 거에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 예. 출석 이동수 권혁주 기자님.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 분단이라고 불리지만 대부분 10인 미만 영세업체 위주로 알고 있고요. 또 대부분 다로 1차 산업이라 대부분 하청업체라 보니까 부가가치도 낮고 마진율도 낮아가지고 제일 큰 문제점이 인력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게 매출 원가가 높아가지고 점점 경영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특화단지 조성 여기 말고 지금 사업비 135억 확보하셨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여기에 대한 뭐 도만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뿌리산업을 뭐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육성하기 위한 뭐 도만의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3월에 그 경제위기 상황 점검 회의를 할 때 그때 3개월을 거쳐서 전 산업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 1차는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있는 산업들을 끄집어내서 심층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플라스틱 사출업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업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심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 부채를 갖고 하다가 부채를 계속 갚느라 다시 빚을 주고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저희가 1조 9억 원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위기 업종 프랑스 폐 플라스틱 사출업체나 이런 데를 지원해준 그룹을 200억을 조성을 해서 거기 그분들한테 대출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기왕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또 이제 매 분기 한 번씩 하니까 이 분기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로 위험이 예견되는 게 없는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2, 4분기하고 3, 4분기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극약 처방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쯤이 상당히 예측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할 것이고요. 또 제재 물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부분회의에서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도움을 받아라 하는데 지사님께서 똑같은 얘기인데 눈 밝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보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경영 안정을 위해서 5천억 그게 저희 지사님이 거의 앵벌이 하시는 거예요. 은행들
은행들한테 그 도움을 달라야 뭐 많게는 10억, 작게는 10억, 많게는 뭐 40몇 억씩. 그게 한 15배를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우리가 2차 보전을 3.3%를 해줍니다. 전에는 1.7% 해줬었는데 3.3%를 해주니까 그 한 5%, 6% 정도, 6% 잡고 그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은 2.2% 정도만 자기가 보태면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3천만, 5천만 원 한계는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갖춰져 있고 지금 그게 가동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무원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걸 감지하고 또 각 경제단체의 국장들, 부장들급이 가장 지역을 잘합니다.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포럼을 해서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통계치나 모니터링을 해서 보는 것보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제일 크거든요. 각 상공회에서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 지금 손봉환 아시아타임 기자님. 단순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각 사업할 때 나타났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나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추가해서 취업 유발이 뭐 몇 명 있는데 이게 취업 유발이라는 게 충청남도의 도내 취업 유발하는 그렇죠. 전국적으로 유발하는 건 아니고 충청남도에 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충청. 근데 다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전북도 같이 하니까 같이 제가 되고 2차 전지도 충남과 충북 같이 하죠. 데이터 좀 한번 예.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실장님 마무리 말씀. 하여튼 저희 동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도 일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실직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게 많이들 주민들이 알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